자, 오늘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한번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나폴레옹의 군대가 자유주의나 민족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바람직한 사상들을 유럽 전역에다가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나폴레옹은 죽었지만 나폴레옹 군대가 전해주었던 그런 아주 진보적인 사상들은 유럽 사람들을 동요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인권이 있어, 우리도 너희들의 어떤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한테 돈만 내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자신들도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할까봐 미리 빈 회의가 열립니다. 미리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라고 하는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 그래서 독일의 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이제 인권이고 그런 거 없던 시절, 그냥 절대 왕이 다스리던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주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세금을 내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왕이 있던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빈 회의야. 그래서 이 빈 체제에서 표방하는 건 당연히 자유주의나 민족주의 하지 마라는 거겠지. 그지?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왕이 다스려 줄게. 그렇게 어려운 거 왜 하려고 해? 이런 거겠지. 그지?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지. 내가 왕의 이제 노예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의회를 만들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은 없지만 이제 혁명이 마무리됩니다. 7월 달에 7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7월 혁명으로는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의 왕으로 추대되었어. 그지?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또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2월 혁명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루이 필리프가 시민의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이제 퇴위하고 나서는 공화정이 수립되고 성년의 남자라면 보통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선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도 선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가 실시되는 혁명이 2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 결과 잘 알아두도록 해야 돼요. 7월 혁명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루이 필리프라는 시민의 왕이었고, 2월 혁명 때는 보통 선거가 실시된다라는 거. 그래서 2월 혁명의 결과 이제 뭐가 붕괴된다? 빈 체제가 붕괴된다.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봅시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또 어떤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역시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보통 선거, 노동자들도, 돈이 없는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과거의 젠틀이라고 하는 부유한 상인 계층만이 선거권을 얻었다면 이제는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얻게 되는 운동이 있다. 그게 뭐다? 차티스트 운동이다. 아까 어떤 운동이랑 비슷하노? 프랑스 2월 혁명과 아주 흡사하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2월 혁명과 차티스트 운동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프랑스 2월 혁명이랑 2월 혁명과 차티스트 운동의 공통점은 뭐다? 선거권이다. 그죠? 보통 선거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통일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은요, 따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탈리아 통일은 가리발디와 카보우르라고 하는 장군들. 그 장군들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합쳐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카보우르와 가리발디라고 하는 장군들이 땅을 병합하고 그걸 국왕에게 바쳐서 이탈리아 왕국이 만들어진다. 그게 끝.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갑시다. 독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독일에도 역시나 통일을 합니다.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면 독일이 통일을 하면 독일은 순서가 중요하고 시험에 꼭 나옵니다. 독일의 통일의 순서는 첫 번째 관세동맹을 맺게 됩니다.
관세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통합을 달성한다. 원래 나라하고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할 때 세금을 매기는 거지 같은 나라 안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독일이 서로 분열되어져 있었고 분열되어져 있는 지역끼리 서로 세금을 매기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의 국가라고 부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관세 동맹을 통해서 이제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야 우리 이제 하나의 나라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세금을 주지 말자. 자, 세금을 매기지 말자 해서 경제적으로 먼저 서로 통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서로 모여서 그럼 우리 어떻게 이제 한민족이 될 건데 하고 의견을 했는데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야.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해서 관세적인 동맹으로 경제적 통일을 이룩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아저씨가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비스마르크가 재상의 이름입니다.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라는 아저씨가 야 이거 지금 탁상공론으로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통일할 건지 의논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프로이센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통일시킨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와의 마지막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가 황제로 즉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걸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외워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독일의 통일은 일단 순서 관세동맹으로 경제적 통일을 했다. 그 다음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통해서 영토적으로 철혈 정책이 뭐냐면 철, 군대, 무기와 혈, 피를 받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다 통일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독일 제국이 수립됐다라는 것들 반드시 알아둬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두 가지만 알아둔다. 관세동맹, 철혈정책. 그래서 독일 제국이 수립됐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로 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동유럽과 러시아는 서유럽을 쫓아가는 입장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서유럽인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차가 뛰어다닐 때 러시아나 동유럽에서는 그때까지도 절대 왕정이 있었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지금 봐라. 19세기다, 19세기. 무려 19세기인데도 농노가 유지되고 있었어. 그 다음 전제정치, 황제가 아직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드로 2세라고 하는 이제 사람 때 임금님이 황제에 있었을 때 농노 해방령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농노를 해방시켜서 노동자로 만들자. 자, 그래서 농노를 해방시키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좀 뭔가 근대적인 움직임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알렉산드로는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암살당해.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왕이 돌아온다. 전제정치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떻겠노? 러시아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답답한 행보를 하고 있지, 그지? 그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 왜냐면 절대 왕이 자신의 권력을 놓지 못하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되고 그 사회주의 때문에 러시아란 이름을 버리고 소련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 사실 그 표현 선생님 방금 표현 잘못된 거야. 원래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이었어. 그런데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러시아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책에서는 현재 이름이 러시아로 표현했지만 실제는 이렇게 알렉산드로 2세가 등장해서 개혁을 하려다 실패하고 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단 거지.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사회주의로 돌아서게 된다. 그래서 소련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자유화되면서 러시아란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개혁에서 기억할 만한 사람은 알렉산드로 2세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라틴 아메리카 독립 가봅시다.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 바로 밑에 있어. 이 나라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배경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 멀로주의라고 하는 선언이 발표돼. 멀로주의 아주 중요합니다. 자, 멀로주의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의 간섭이나 식민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도 아메리카 대륙이잖아. 그지? 여기 지금 라틴 아메리카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위로 요렇게 생겼어. 여기에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있고 북아메리카가 있고 밑에가 라틴 아메리카야. 그래서 이 두 대륙을 모두 합쳐서 아메리카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잘 사는 미국 대통령 멀로가 우리 아메리카 땅에는 이제 식민지 하지 마라. 우리 이제 식민지 안 받는다 하고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우리를 좀 지지해 주겠구나,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응원을 이렇게 받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하지만 너무 이렇게 조금 작은 나라들의 독립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포인트를 줘서 외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라틴 아메리카가 왜 독립을 하게 됐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몰로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됐다까지 정도만,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 독립을 맞이하긴 했어. 하지만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됐어?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독립을 맞이했지만 다시 러시아와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군정, 군사 정권이 시작됐고 결국은 남한만 단독으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지만 또 6.25가 터지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개혁이 어려움이 계속되었잖아. 왜냐하면 약한 국가니까. 힘이 약한 국가들은 독립을 했다라고 해서 강한 국가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계속 간섭을 해. 걔네들이 떠나지 않고. 나쁜 놈 새끼들. 그치?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다. 많은 소소한 작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지만 독립을 하고 나서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아이들 다 정치적으로 계속 간섭을 해. 적어도 도와준다라는 명분으로 간섭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어떤 실리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였겠지. 자, 그래서 농업과 공업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발전되게 됐고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우리 라틴 아메리카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뭐 부유한 국가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약간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국가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다. 그지? 자, 그래서 그닥 그렇게 핵심 포인트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냥 독립을 했지만 좀 어려움을 계속 겪었고 미국과 유럽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의존적이었다. 그래서 불균형적인 성장을 했다는 정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빈 체제에 대해서 배웠고 빈 체제 이후에 자유주의 운동이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운동이었어야 돼. 그래서 프랑스 7월, 2월, 영국의 차티스트까지가 자유주의야. 그 세 개만 자유주의고 이탈리아, 독일,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이런 통일이나 독립이라는 단어가 붙잖아. 그럼 그건 민족주의다. 민족주의. 알겠죠? 자, 이거를 왜 이제 말미에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보통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될 때 민족주의 운동이 아닌 것은 아니면 성격이 다른 운동을 하나 골라라 하는 식으로 과거에 많이 출제되었었어. 그래서 만약에 7월 혁명, 이탈리아 통일, 독일의 통일, 라틴 아메리카 통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성격이 다른 건 누구니? 7월 혁명이지. 그치? 7월 혁명과 자유주의고 남은 다 민족주의인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성격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질문을 하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수업을 마치는 정리를 하는 마무리로 우리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한번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세계사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어, 사실. 지금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시민혁명, 그 다음 빈체제, 그 다음에 뒤로 나오게 될 산업혁명, 이런 내용들은 사실 세계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서, 더운 날씨지만 힘을 내서 좀 열심히 듣고 문제도 풀고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노트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진도만 계속 나가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계속 했던 내용들을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읽고 노트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계속 내가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하십시오.